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휘날리는 도로. 장내 차량이 힘겹게 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옆 보도블록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경례를 하고 있는 남자가 서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해리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해리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굉장하신 분이셨거든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전쟁터에도 나가셨던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전쟁에서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을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인 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죠. 그런 할아버지와 저는 애착 관계가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파견을 나가서 집에 없는 날도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돌봐주셨던 것이 할아버지셨거든요. 어머니도 일을 나가셔서 학교에서 집에 오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그 몸으로 식사도 만들어주시고 같이 놀아주기까지 했죠. 할아버지가 제 부모님이자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할아버지를 장애인으로 만든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한국 전쟁에만 참전하지 않으셨다면 할아버지의 두 다리, 두 팔은 멀쩡하셨을 테니까요. 그랬다면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두 팔로 저를 세게 끌어 안아주실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안으실 때마다 얼마나 아쉬워하셨는지 몰라요. 당시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카페는 크기도 커서 유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는 했는데요. 그중 한 남성이 뽑히게 되었죠. 선호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뜻하지 않게 같이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선호는 군대를 제대하고 돈을 모아 유학을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세상을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대한 것이 아직도 꿈 같다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냐는 제 물음에 그는 2년 가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10년이 넘도록 군에 몸을 담고 계셨기에 선호의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역시 한국인은 허풍이 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선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아질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다른 직원들은 선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칼같이 위생을 지키기도 했고 자빌은 선호가 대신 나서서 다 했거든요. 그리고 미소 띤 얼굴은 고객들조차 친절한 직원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렇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그저 선호를 무시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외에 제 생활이 변화된 것은 없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할아버지와의 산책을 즐겼는데요. 그날도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끌며 산책을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저와 둘이 있을 때면 과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할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노인복지센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봉사를 왔다면서 예전 생각이 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며 봉사를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들은 마술쇼도 보여주고 같이 이야기 동무도 해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할아버지의 신체를 훼손시킨 나라인데 뭐가 좋으실 걸까 싶더군요.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영광의 순간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산책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센터에 봉사를 온 한국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했어요. 한국 청년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다는 이야기를 필두로 한국의 예전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는 했어요.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다면서 아련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죠. 한 번은 할아버지 댁에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로 살고 계셨거든요. 저는 궁금함을 가득 담은 채 아버지는 한국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몸으로 한국에 가셨던 할아버지가 팔다리를 잃고 돌아오셨으니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가족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은 미국과 할아버지가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시더니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종결짓고 돌아오셨던 거니까요. 아버지의 대답에 저는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어렸던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때의 저는 언제까지고 할아버지가 곁에 계실 줄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얼음 낚시를 하러 가기로 한 그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시는 할아버지를 깨우러 들어갔습니다. 항상 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커피를 끓이시거나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말이죠. 할아버지는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깨우는 게 민망할 정도였죠. 웃으며 할아버지를 깨우려고 몸에 손을 올렸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평소랑 달랐어요. 당혹스러움에 할아버지를 좌우로 흔들며 깨웠지만 일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할아버지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온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저는 머리가 멍해지더니 눈물이 차올라 할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워진 할아버지를 붙잡은 채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할아버지는 다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날까지 매일을 울었습니다. 울어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죠. 노인복지센터, 재향군인회 등 저희는 할아버지의 부고를 알릴 만한 곳에는 다 알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장례식은 할아버지의 성격처럼 검소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된 장례식에서 할아버지는 평온한 포즈로 누워 있으셨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례식 때 엄청난 양의 눈이 쏟아졌거든요. 많은 사람이 할아버지의 명복을 빈다는 말과 함께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며 사죄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시는 길인데 소수의 사람만 함께하게 되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늘까지 말썽이다 싶었죠. 결국 얼마 오지 않은 사람들과 장례를 마친 저희는 바로 묘지 안장을 위해 나섰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내려서 생각했던 것보다 1시간은 늦어졌죠. 심지어 눈길에 차량의 바퀴가 헛돌아서 저 외에도 3명의 남자들이 내려서 차를 밀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지 못하게 했다는 생각에 저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니 정말 마음이 아려오기만 하더군요. 겨우 장례 운반 차량이 움직이며 느릿느릿 옮겨갈 때쯤 그 미칠 듯한 폭설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꼿꼿하게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옆을 지나가는 순간 알게 되었어요. 한 남성이 저희 차량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누구인지 궁금했던 저는 자세히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선호였어요. 저는 선호의 얼굴을 똑똑히 보며 묘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리에 서서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안장될 묘지에서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어보자 선우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제 할아버지인 줄은 몰랐다면서 장례식장에 늦어져 묘지로 바로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선우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하다가 할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이라서 마음이 더 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도 한국에서 군인으로 지내면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도로에 서서 경례했던 사람이 선호가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니 그만한 대우를 해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본 것은 그날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다시 쏟아져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 추울 것만 같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추운 눈 속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 경례를 해준 것은 미군도 아닌 70년 전에 참전했던 한국이란 곳의 군인이었죠. 저는 선호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할아버지를 한국이 기억해준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이 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훈훈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선우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선우는 현재 참전 용사들을 위한 캠페인을 기획 중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의 행보는 제 마음을 따스하게 하더군요. 저는 현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미군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두 분을 존경하기는 했으나 모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고생을 알아준 선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향한 경례는 제 마음을 움직였고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자 싶더군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준 선우에게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현해준 그의 행동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는 기억의 조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혜리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